어제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로 앞서 22쪽 배웠어. 22쪽에 그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뭐 흐름도 쭉 돼가 있죠. 22에서 25쪽까지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합격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혼란만 가중되죠. 예. 자, 그래서 책이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한테 합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쓸데없는 건 가감하게 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6쪽에 가시면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정 목적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의 재정 목적은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국토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국토. 자, 이용, 개발과 보전, 즉 개발시켜 이용하든 보존시켜 이용하든 이런 자 이용을 위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 이 계획이 토지용 계획입니다. 자, 토지용 계획 수립을 하고 및 집행. 계획이 수립된 대로 개발과 보전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그 뜻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에 가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 보실 거 없고 2번 도시군 계획 거기 보시면은 밑줄 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만 줄치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의 관할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다음 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단일한 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자, 그럼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이 시험에 노느냐? 노입니다. 어떻게 노느냐? 이런 오겠죠.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광역은 안 들어가죠. 예. 그런 시험 문제도 냅니다. 왜? 집에 갈 때 그래도 몇 점은 받아가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도 뒤에 가서 배웁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이나 6번 입지자 최소구역, 7번 기반시설 다 뒤에서 배웁니다. 여기는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8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9번에 광역시설 다 뒤에서 배우면 돼요. 10번, 11번까지 다 뒤에서 배우고 12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으로서 그 동그라미 1, 2, 3 갈로 묶어 보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 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라 했죠. 도로나 철도 같은 거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 신개발에 관한 사업이라 했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이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13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나 14번에 공공시설 뭐 볼 거 없고 15번에 국가계획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이 그게 밑줄.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했습니까? 장관이라 했죠. 장관. 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자, 중앙행정기관이 누구랬습니까? 장관이랬죠. 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다 국가계획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수립하는 이 계획에 자, 두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면은 첫째,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든지,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이 자, 포함이 되면은 자, 이 장관이 수립한 이 격을 상승시켜서 무슨 계획으로 보자? 국가계획으로 보자. 그럼 이걸 좀 풀어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앞에 도시군 계획이라 했죠. 이 둘 다 단일 행정구역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 6개 단일 행정구역이에요. 이 단일 행정구역에는 이 두 가지 계획을 필수로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 안 한 시군 없이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6가지 행정구역 구성됐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전국토다. 전국토에 이 계획이 들어가면 전국토에 영향을 다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관이 수립한 이 계획 속에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구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이 계획을 끌어올려서 무슨 계획을 보자? 국가계획을 보고, 자, 이거는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최우선 시행해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그래서 국가계획은 여러분 기억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우선 시행한다는 거. 자, 국가계획이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우리나라의 전국에 모두 다 수립하죠. 모든 행정구에 다 수립합니다. 그 모든 행정구에 다 영향을 주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 되면은 국가계획이 되고 국가계획은 우리나라 최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럼 국가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세종시예요. 자, 세종시는 어떤 기능을 가진 도시입니까? 잠자는 곳입니까? 배드 도시입니까? 배드타운 도시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행정부가 가 있는 도시예요. 행정수도란 말 들어봤죠? 자, 행정수도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은 전국에 다 어떻습니까? 영향을 다 줍니다. 왜?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정수도를 만드는 그러한 계획이 결국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이 되죠. 왜? 전국이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런 계획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최우선 시행한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국가계획 최우선 시행해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16번의 용도지역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22번 기반시설 부담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까지는 뒤에서 다 배웁니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3번에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오.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말아야 되죠. 보는 순간 또 와야 되죠. 또 올랍니까? 그냥 1년 만에 끝낼랍니까? 끝내려면 보지 마세요. 예. 보는 순간 또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수업 마치고 댁에 돌아가서 복습하시죠.
자, 제가 수업 안 하고 뛰어넘었고 버리라 하는 부분 볼까요? 공부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또 와야 됩니다. 예. 딱 수업한 것만 복습하세요. 자, 복습을 할 때 복습하라니까 책 탁 펴놓고 옆에 연습장 펴고 연필 딱 지죠. 지는 순간 또 옵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부를 하는데 내 차 이해 안 되는 게 쓰면서 막 공부하죠. 나는 그래야 그거는 암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책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쓰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자꾸 강제로 주입시키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되게대로 복습하실 때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걸 의미하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3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숫자 나와요. 기억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억나면 떨어집니다.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예. 왜? 외우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외우지 말아야 돼. 생각하는 공부를 하시라. 예. 이게 무슨 제도인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이 공법은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암기사항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7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책에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해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덮으세요. 그리고 나면은 아침에 그 다음날 돼봐야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하게 합니다. 자, 기억을 하고 암기를 했다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공부하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4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을 시켜서 국가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도시를 만들자. 또 이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해서 산업도시를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이 도시군계획. 자, 특히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학도시를 만들자라고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생태도시나 만들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의 방향 제시가 다 다르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흔할까요? 드물까요? 굉장히 흔합니다. 왜 흔하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밑에 일개 구청장까지 다 선거로 뽑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거로 뽑으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정책이 있는 거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나름대로 정책이 있고 시장구청장도 자기 나름대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개발 방향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선거로 대통령부터 구청장까지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관의 미래 법으로 뭘 정하자? 위계질서를 정해서 이런 경우에 이 위계질서에 따라서 시행대로 하자 이 뜻이죠. 그래서 자, 국가계획은 일단 무슨 계획이다? 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국가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국가계획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우선계획. 자, 그리고 도시군계획이 자, 우리나라 다른 행정구역 내에서는 가장 무슨 계획이다? 기본적인 계획. 자, 그럼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들은 자,
도시군계획 기본계획에 맞춰야 되죠. 예. 만일에 이제 도시군계획은 또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맞춰줘야 돼. 이 우선계획이니까. 또 국가계획도 맞춰줘야 돼요. 최우선계획이니까. 이와 같이 위기질서를 정해서 계획의 개발의 혼선을 막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자 보세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할 때는 밑줄 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된다?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생태 도시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에서는 대학 도시 만들죠. 이게 우선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갔어. 자, 이번에 자, 거기에도 밑줄 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러면은 광역이나 도시군계획은 여기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행정도시 건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 최우선으로.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그것도 밑줄 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우선한다. 그렇게 줄치고.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광역이 우선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랐을 때는 광역을 우선시키라.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자 줄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자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에서는 이 도시군 계획이 기본계획이라 했죠. 여기에 맞춰라 이 뜻이. 예. 특히 부분별 계획들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맞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뭐 들어보니까 뭐 안 어렵죠. 시험에 8번 나왔어요. 시험에 최근 시험 8번이나 나왔다니까. 이 뻔한 내용이 그만큼 작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제2장으로 가서 도시군 계획으로 갑니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뭘 배우느냐? 광역도시계획이 어떨 때 쓰는 계획이고, 이걸 계획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걸 배웁니다. 1번에 행정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럼 버리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로 여러분 머리만 더 아프게 합니다. 자, 2번에 가면 광역계획권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광역도시계획 3번에 의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은 의가 광역도시계획이란 줄칩니다.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이 얘기는 첫째, 방향제시계획이죠. 개발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광역계획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자 이런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단일화 행정구역이죠. 두 개 이상 단일화 행정구역에 걸친 곳에 광역시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뭐 철도, 항만, 뭐 공항,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자 지정이 된 권력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안에만 있습니까? 저 울산광역시 거쳤다가 경주시도 거쳤다가 대구로 갔다가 쭉 거쳐가죠. 여러 행정구역을 걸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광역시설이에요.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 설치 대상 지역에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광역계획군을 지정하면은 자, 새로운 기반시설 고속도로 같은 게 들어가면은 개발이 되겠죠. 그 개발에 대한 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광역도시 항상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나 철도는 이해되는데 항만이나 공항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울산공항 저기 하나밖에 없죠. 울산시 안에 있어요. 김해공항은 자 부산광역시 안에만 있죠. 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 안에만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공항은 해당 행정구역 안에만 있는데 왜 여러 개 걸치느냐? 예, 이와 같은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것은 자 그 시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고속도로, 철도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행정구역에 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인천국제공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서해안입니다. 자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옆에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이 주변 지역 경기도 지역이죠. 인천광역시 여기에 영종도라는 섬에 공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예. 자 경기도에 뭐 의정부시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광명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도 있죠. 그래서 북쪽에 가면 군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항이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안에 공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공항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 광역시 같이 다 들어가야 돼. 자 인천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들어가야 되죠. 서울특별시 강원도 지역에서 들어온 도로망, 경기 북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 이남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KTX가 또 들어와야 되죠. 철도. 주변에 자 각종 항만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 공단이나 물류단지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일대가 공항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광역계획군을 지정하겠죠. 그럼 인천광역시 들어가야 되고 서울특별시 들어가야 되죠. 경기도의 시군지역도 다 들어가야 되죠. 자, 이 공항이라는 시설이 공항 자체는 행정구역 안에 있지만은 이 공항을 설치하려면 이와 같은 고속도로, 철도, 각종 광역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일대를 개발이 필요하니까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해서 여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시키느냐에 대한 방향제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사용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전국의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광역시를 설치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계획으로 방향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자, 부산에 가면 가덕도에 공항열차하고 지금 대가 있죠.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은 이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래서 가덕도에는 자, 이
들어가면은 어디가 걸치느냐. 부산광역시 걸치고 창원시, 김해시,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간접적으로 걸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대가 개발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여러 행정을 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가덕도에도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 지금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은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가덕도로 갈 때는 바닷길로 갈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래서 저 양산시로 해가 김해시로 해가지고 저 가덕도 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저기에 그 어디입니까? 저게 그 온산 쪽 있죠. 거기서부터 바닷길로 연결해버려요. 쭉 연결해서 조금만 가면 해운대가 되죠. 해운대에 거기에 지금 큰 다리 다 놔져 있어요. 연결시켜서 가덕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게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차로. 신호등도 없죠. 바로 쭉 가버리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제 하는데 이거 참 말 많았어요. 이거 가덕도에 공항 넣자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예. 그때 왜 못 넣었을까? 자, 이 가덕도에 공항을 넣자고 하니까, 결국은 이 주변 지역, 가덕도 주변, 부산, 경남, 울산광역시에서 가덕도 공항 넣는데 동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경남도 도지사도 반대를 했고, 울산광역시장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넣은 겁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이거 이용해 먹었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뭐 했냐. 또 이거 이야기하나. 이거 이야기하면 너 표 안 준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이제 많이 우라묻다 보니까 이제 요거도 물판이니까 할 수 없이 법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덕도에 공항 설치하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무조건 설치해야 되겠죠. 예. 언제 설치하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2030년 엑스포 유치한다 했죠. 세계 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이 엑스포 유치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국제공항이 있어야 돼요. 부산에 국제공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김해공항 국제공항 아닙니다. 그거는 군사공항.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년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지. 7년 동안 무슨 공항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냐냐. 부유식 공항을 만든다. 부유식. 그 비행기 할 주로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참 발상 바보같이 하죠. 예. 이거 만들어가 혈세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공항을 만들려면은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을 절반 크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이용할. 그래서 엑스포 유치는 안 됩니다. 1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즘 크게 선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부산에 가봐도 조용합니다. 왜? 물 건너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역시설 설치할 때 광역계획군을 지정해 두고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이번에 성격이라고 해가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립 내용 찾았습니까? 그건 버리시고. 이제 1, 2월 지나면은 이 책을 어떻게 보는 것이 달락달락 다 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버릴 곳, 3, 4에 볼 것, 자, 5, 6월 볼 것 다 정해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에 수립 기준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교재를 34쪽 펴세요. 자, 강력계획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방금 광역도시계획은 뜻은 알았어요.
광역계권에 대한 방향제시 계획이다. 이걸 어떨 때 우리가 실제로 쓰느냐, 이런 공항건설이라든지, 자, 광역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행정이 걸치게 되죠. 개발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그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군을 지정을 하면은 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광역계획군이라는 걸 지정할 때만 수립할 때, 지정할 때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에 우리가 뜻을 알았고,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은 제 첫 번째 단계가 자, 광역. 자, 계획권을 뭐부터 해야 된다? 지정부터 해야 돼요. 지정해야 이 계획을 만드니까. 자,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는 목적. 왜 이걸 지정하느냐? 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정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비. 그러니까 나중에 공법 공부를 하면은 단어, 국어 공부 다 새로 다 합니다. 정비 뭐예요? 정비. 자, 정비라는 것은 교체 보충을 말합니다. 자, 광역시설이 낡았으면 새 것으로 바꾸는 걸 우리 교체를 하죠. 그리고 없으면 보충적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종합적으로 뭐라 부른다? 정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이 광역시설을 자, 정비, 낡은 것은 새 거로 바꾸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주고 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어디다가 대상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곳에 그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 걸친 경우. 자, 이걸 줄여서 우리가 시도라 하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는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도 내에 있다. 이거는 시군에 걸쳤다 이 말이에요. 같은 도시. 도는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걸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하느냐?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면 꼭 묻는 내용이 요거예요. 누가 지정하느냐? 예.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에 광역계획군의 지정권자 및 지정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읽어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에 밑줄 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거기 줄 쳤어요. 거기 뭐다? 목적이다. 예. 그 밑줄 치고 옆에다 목적 해놓으면 되지. 예. 이걸 또 다 따라 적으려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필요할 경우에 다음 부분에 따라 다음에 줄 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밑에 줄 광역계획군은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줄 쳤습니까? 거기 대상이잖아.
지정 대상. 자, 그럼 지정권자는 박스 안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강력계획군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라고 합니다.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국토교통장관 지정까지 밑줄 치시고, 이번에 강력계획군이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렇게 밑줄 쳤어요. 자, 그러면은 강력계획군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그 형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시다, 특도다, 뭐 도다, 이렇게. 또 옆에 여기도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시다, 특도다, 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된다. 자, 저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쳤죠. 그렇죠? 그럼 뭐에 걸쳤다? 시도에 걸쳐. 그럼 이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이거 형태 한 가지. 자, 여기에 자 같은 도내입니다. 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와 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정될 수 있죠. 이거는 누가? 도지사 지정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도에 걸칠 경우, 같은 논에 시군에 걸칠 경우, 이렇게 지정 형태가 두 가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심화라고 되어 있죠. 광역계획군의 자, 지정 단위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강력계획군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죠. 자, 3번에 강력계획군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양갈 1, 2번까지 그거는 3, 4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딱 지금은 가장 중요한 큰 줄기부터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강력도시계 의의는 우리가 봤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강력도시계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수립 절차 보기 앞서 또 봐야 될 것이, 자, 수립권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39쪽에 보시면 강력도시의 수립권자라고 되는 거 찾았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왔다 갔다 좀 하죠. 모르는 사람이 썼다 이 뜻이에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 이래 안 씁니다. 책을. 자, 5, 6월 달에 쓸 교재 있죠. 거기에는 순서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광역도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강력도시를 수립해야 된다. 자, 수립권자 첫째 칸에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야 돼가 있죠. 강력계획군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라. 자, 요 형태죠. 같은 도에 시군에 걸쳤죠.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시장군수가 이 계획을 공동 수립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시도지사 공동 수립. 자, 강력계획군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도에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고, 자, 여기에 자, 같은 돈에 시군을 주면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될 것인데, 그 밑에 여러 개가 나오죠. 왜 놓을까?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라.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잘 될까요, 협의가? 왜 안 됩니까? 왜?
자기 관할에 유리하게 수립을 하려 하지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럼 협의가 됩니까? 안 되니까 수립 못 하죠. 협의가 안 돼서 수립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립하라가 밑에가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도지사 수립, 국토교통장관 수립 그 네 칸이 좀 밑에 그 네 칸 갈로 묶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 네 칸은 협의가 될 때다 안 될 때다? 안 될 때 이렇게 해라 이 뜻이에요.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우리가 건설할 당시에 이때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지사 세 사람이 공동 수립해야 되죠. 이때는 협의가 잘 됐을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군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할 때 한 거야. 그때는 군사정부 시절이죠. 대통령이 시장이나 도지사 임명합니다. 뭐 여러분 선거로 뽑은 게 아니고 서희 불러가 뭐라 합니까? 여기 공항 멋지게 만들어봐. 계획 빨리 만들어. 빨리. 하면 저가 협의가 되니 안 되니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고 147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1989년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오죠.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선거로 뽑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각각이야. 지 정책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협의가 안 돼, 이게. 그래서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번 도지사 수립 보시면 첫째 도지사 수립. 1번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자, 이거 결론은 뭐냐? 수립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시장 군수가 밑줄 칩니다.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자, 이랬을 때는 도지사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고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못해서 승인 신청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3년이나 지난 동안 수립 못했어요.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다. 이 말은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 합의해서 이 계획을 도지사에게 맡기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3자가 합의가 됐을 때 그걸 협의 거쳐 요청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이때는 누가 수립하자? 도지사가 수립하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 수립 보시면은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국가계획은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면 개별 시도지사나 이런 사람이 자기 관할에만 관할하는 사람이 수립하는 게 낫습니까? 장관이 수립해야 돼요. 장관이 전국토에 미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강력계획권을 제정할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다. 그건 요 형태죠.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수립해야 되죠. 개별 특별시장, 강력시장이 수립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협의가 안 돼서 승인 신청 못했어요.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자? 장관인 국토교통장관 수립하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시도지사가 요청한다는 말에 동그라미,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자, 그 밑에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자, 시장군수가 요청에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자, 그거는 뭐냐? 자, 이런 뜻이에요. 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동문이에요. 같은 동문입니다. 도지사는 다른 학교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직사회 동문 엄청 따집니다. 굉장히 심하게 따져요. 그럼 틀림없이 특별시장 강의 둘이서 우리끼리 하자. 야는 빼자.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겠지. 그럼 도지사 입장에서는 원만한 소리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특별시장, 강시장 둘이 딱, 뒤로서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자기만 소외돼 버리죠. 그러면 자기 혼자서 뭘 해야 된다? 요청을 해라. 자, 여기에 있는 협의 요청과는 다른 겁니다. 협의 요청은 3자가 합의돼서 요청하는 거고, 자, 그냥 요청은 도지사 개인적으로 혼자서 요청하면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3자가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 수립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이나 군수가 한 사람이 더 요청하면은 도지사 플러스 시장, 군수가 자, 공동 수립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끝이에요. 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줄줄줄 외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게 기억이 난다. 그럼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내년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간단합니다.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한다?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죠. 이 내용은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치된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에요. 원칙이 이렇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이런 협의가 안 될 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럼 우리가 수립권자까지 받고, 이제 수립권자가 어떻게 수립한지는 다시 앞쪽으로 가야 되죠. 자, 36쪽에 강력도시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찾았습니까? 36쪽에. 자, 고개 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